지자체마다 관사를 없애는 추세지만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 때 없앤 관사를 부활시켜 세금 들여 14채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특별활동비가 논란이라면 지방의원들에게는 재량사업비가 한 의원당 수억 원씩 배정되고 있어 지방 적폐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가고 있지만 일찌감치 빗물 저장소와 관수시설을 설치해 가뭄을 이기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올해 해수욕장과 대형 물놀이 시설을 찾은 사람 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도 햇볕이 뜨겁게 비치면서 다시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송민석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또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더위가 조금 풀리나 싶더니 다시 기온이 올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안동 20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뜨거운 볕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내 활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양산이나 모자를 활용해서 햇볕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 쏠리게 경로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우리 지역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을 한 지 4년 2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에 집 하나 없습니다. 시장 당선된 뒤 1년 반을 부모 집에 살다가 그 뒤에는 없앤 시장 관사를 다시 부활시켜 세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자기 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기 시작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관사 14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장이 관사로 쓰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99.9제곱미터로 대구시가 지난 2016년 1월에 6억 4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전임 김범일 시장이 없앴던 관사를 10년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대구시는 1년 뒤인 지난해에는 행정부시장 관사로 대구시 북구의 전용 면적 97제곱미터 아파트를 4억 1천만 원 주고 샀고 올해는 5억 3천만 원을 들여 경제부시장 관사를 구입했습니다. 1년에 하나씩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구입한 관사는 모두 5개로 23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내년에도 국제관계대사를 위한 관사를 살 예정입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관사를 없애가는 다른 지자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업무적으로 봐서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어떤 비효율성을 갖다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들인 관사 이외에도 빌려 쓰고 있는 관사도 9개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합하면 3억 1천만 원, 월세도 매년 1억 2천만 원이 듭니다. 모두 관사 14곳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과 부시장 관사의 경우 관리비와 전기요금의 커튼 구입비까지 매년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매입 비용 그리고 또 관리비 이런 공과금 모두 다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제 실시된 게 이제 23년이 지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히 청산해야 되고.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감 관사를 운영하지 않고 서울에 관사 2곳을 임차하던 달성구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과수원과 고추밭이 타들어가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많은데요. 일찌감치 빗물 저장소와 관수시설을 마을 곳곳에 설치하면서 가뭄을 이겨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녹전면 사천리의 한 산골마을. 저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 양수시설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이 물은 3km 떨어진 하천에서 끌어온 것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입니다. 이 가뭄에 이 물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 물이
저희 마을에는 5배입니다. 마을 개울에 들어온 물은 다시 과수원에 설치된 빗물 저장조인 대형 물탱크로 옮겨져 관수 시설을 따라 사과나무 등에 공급됩니다. 이 물통이 없었으면요, 우리 동네는 저 하늘만 쳐다보고 비 오도록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물통이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줬죠. 가뭄 피해로 잎이 타고 고추가 물러버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마을의 고추는 여러 차례 수확할 정도로 생생합니다. 올 3월에 이 물시설을 해서 올 같은 가뭄에도 고추가 잘 뛰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 마을 바깥 과수원에는 이처럼 점적 관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가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설치된 빗물 저장조는 모두 40여 개로 안동 지역 전체에는 2,600여 개가 설치돼 극심한 가뭄을 이기는 효자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6년 동안 물탱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바짝물 위주로 가뭄이 우심한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뭄 해결을 위해 시군마다 관정 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간이 양수시설 등을 뒤늦게 설치하고 있지만 미리 대비한 마을은 가뭄 극복과 함께 풍년 농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한때 문학소녀를 꿈꾸던 여고생이나 큰 잠자리 안경을 낀 대학생, 씻고 앉을 읍조릴 줄 알던 멋쟁이들이 모이던 곳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느끼게 하던 먼지 냄새와 번진 잉크가 인상적인 헌책방이 그곳인데요. 대구문화방송이 시리즈로 보내드리는 영상기록. 오늘은 6번째로 오래된 종이 냄새와 빛바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가득한 헌책방을 소개합니다.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all 60~70년도에는 각 서점마다 책을 사기 위해서 20~30m씩 줄을 서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it goes. Some things are meant to be. 국회에서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특별활동비가 논란이죠.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에게는 의원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 의원당 수억 원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량사업비인데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지방 적폐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주 MBC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하천 인근에서 열린 걷기 대회입니다. 행사를 치를 돈이 모자랐던 주민들은 시의원을 찾아갔고 1,000만 원을 확보해 행사를 치렀습니다.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의원께서 1,000만 원 저보금을 줘서 한 농로의 도로에 아스콘을 덧대는 1,500만 원짜리 공사도, 다른 도로 교각을 살짝 넓히는 공사에 들어간 2천만 원도 모두 시의원들이 해결해줬습니다. 광주의 한 경로당에 놓여있는 온열기기도 역시 지역구 시의원이 놓아준 겁니다. 시의원들은 어떤 돈으로 이런 민원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 광주시가 시의원 몫으로 배정해주는 일종의 포괄적인 사업 예산, 이른바 재량사업비입니다. 광주시가 자치구에 배정하는 특별교부금에 숨기는 형태로 시의원 한 명당 한 해 2억 원씩, 상임위원장은 3억 원, 구의원은 5천만 원씩을 배정받아 사용합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산은 누구 의원이 해준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이 다 재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광주시가 의원 몫으로 배정된 예산은 없다며 공개를 거부해 대신 특별 교부금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지역 축제나 시설 보수, 아파트 앞 도로 정비 등 민원성 성격을 띈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일들에 쓰여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축제를 지원한다거나 선심성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특별교부금은 일반적으로 재난 긴급복구나 도로 보수 등 긴급히 상황이 생겼을 때 써야 하지만 상당 부분이 시의원들의 재량사업 명목으로 지역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주로 어린이들에게 기침과 발작 등을 유발하는 백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벌써 지난해 발생 건수의 3배를 넘어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 MBC 이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작적인 기침과 구토 증세로 대표되는 감염병 백일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잠복기 뒤 산발적인 기침을 하다가 발작기에 접어들면 심한 기침으로 이어집니다. 발작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은 4주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2살 이하의 아이나 천식 환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이 백일해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난달에만 2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달에는 13일 기준 14명의 환자가 나오는 등 모두 50명이 걸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3배에 달합니다. 백일해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발생했는데 그중에 40%가 부산 경남에 있고 부산시는 산모나 영아와 접촉이 잦은 의료진, 천식 환자 등에 적극적으로 예방접종과 항생제 복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침으로 전염되는 만큼 기본적인 손발 씻기 등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혹시 놓쳤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천식이 있다든지 하는 약한 어린이들은 미리 병원을 찾아서 예방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2군 법정 감염병으로 잦은 기침이 반복되는 백일해는 일반 감기와 증상이 약간 달라 잘 관찰해야 하고 발견 즉시 격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로봇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국내 연구진이 인체를 절개하지 않고도 사람의 몸속에 삽입해 수술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수술 부위에 남는 흉터가 골칫거리였는데 이 로봇이 상용화되면 그 걱정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전 MBC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아있는 돼지의 몸속에 수술 로봇을 삽입합니다. 연구진의 조종 아래 로봇 팔이 돼지의 간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줘요. 이렇게 리버를 그렇지. 로봇 팔은 수술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뒤 돼지의 쓸개를 잘라냅니다. 이번에 개발된 수술 로봇의 수술 관절 부위는 100도 이상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수술 작업이 가능합니다. 신체 외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지름 3.7mm의 초소형 로봇 팔이 입과 항문, 요도 등 인체 곳곳의 통로를 거쳐 몸에 들어가 수술을 진행합니다. 흉터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고 어떤 세균 감염이나 출혈량 등의 어떤 임상적인 효과 또한 가지게 됩니다. 수술 로봇이 더 작아지고 움직임도 다양해져 암 치료 등 로봇이 할 수 있는 수술 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 내부의 수술을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에 어떤 튜머가 있는 경우에도 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작은 영유아의 수술에도 유용합니다. 이 로봇은 지난 6월 국제 수술 로봇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임상 시험 등을 거쳐 빠르면 3년 뒤에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계속된 폭염이 해수욕장과 대형 물놀이 시설의 경기를 망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474만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 감소한 가운데 경주는 지난해에 46%, 영덕은 37%에 그쳤습니다. 또 경주의 2군데 대형 물놀이 시설의 피서객도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서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비서객들이 외출을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경주와 영덕 그리고 울진의 해수욕장 대부분이 폐장했고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은 일주일 연장해 오는 26일 폐장합니다. 폭염과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녹색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2021년까지 도시 곳곳에 나무 1,000만 그루를 추가로 심을 예정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대구시는 모두 3,67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대구시는 녹색도시 조성 성과로 올해 폭염 극복 도시로 거듭났다며 더위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예고도 대구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는 0.03% 올랐습니다. 이달 말 투기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는 대구 수성구는 0.15%,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야기가 나오는 중구는 0.05% 상승했습니다. 서울도 0.18% 올라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달 말 정부는 투기 지역 확대 등을 정합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처분 기준이 정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일본 최대 비즈니스 호텔 체인인 도요코인 동대구점이 들어섭니다. 도요코인 호텔 동대구점은 동대구역 맞은편에 지하 3층, 지사 20층 규모로 객실 447개를 갖출 예정입니다. 준공일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도요코인 호텔은 레스토랑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이어서 주변 음식점 등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은 기업에는 5년 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경영 안전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창업 예정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장 임대료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보증받도록 지원합니다.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합니다. 은퇴자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학교가 운영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은퇴자와 귀농 귀촌 희망자 90여 명을 상대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귀촌 성공 사례와 관련한 특강을 합니다. 또 창업스쿨 수료자를 상대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또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더위가 조금 풀리나 싶더니 다시 기온이 올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안동 20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하루를 출발하고 있지만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뜨거운 볕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실내 활동하시는 것이 좋겠고 외출하셔야 한다면 양산이나 모자를 활용해서 햇볕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늦게 구름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영천 1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18도, 김천 19도로 시작하고 낮 최고 기온은 문경 33도, 김천 35도가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17도, 청송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4도, 청송 3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태풍 쏠릭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